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액티브 운용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았으니까 패시브 운용,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사놓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비속어가 섞인 표현인데 존버라는 이야기 했었죠.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패시브 운용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패시브 운용이란 무엇이며 패시브 운용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이익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패시브는요, 우리가 영어의 단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수동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용어를, 그 패시브라는 걸 우리 국문으로 전환해서 수동적이다라고 바꾸면은요, 약간 맞진 않아요. 우리가 액티브는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매매한다,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패시브는요, 수동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굳이 필요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게 라고 정의하는 게 금융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방금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액티브 운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 실은 우리가 액티브 운용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평균 반전이 나타나고 과잉 반응이 있으면 언제나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약간 의아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네가 했던 말이랑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 했어요? 적립식 펀드 가입해라. 정액분할 투자법에서 기간 나눠갖고 똑같은 돈 넣어라. 그럼 떨어질 때 많이 사고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가서 이익 본다. 결론은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점, 기간 정해놓고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놓고 액티브 하면서는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요즘에 최신 트렌드의 재무 이론들은요, 다 패시브 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운용 방법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죠. 과잉 반응이 어디가 과잉인데 이거예요. 과잉 반응이라는 건 원래 기업이 갖고 있는 주가 수준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이 주가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게 과잉 반응인 건데, 과연 그 기준이 어딘데, 더 높이는 어디까지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실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거꾸로 평균 반전, 평균을 회귀한다는데 그 회귀를 5년 있다 하면 어떡해요? 5년 동안에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10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주 단기간에 바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이래버리면 그러한 평균 회귀라던가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 성립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기간을 다 기다리거나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굳이 뭐하러 머리 아프게 그걸 찾아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니?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걸. 패시브 운용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전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액티브 운용이 한참 유행을 하던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전이에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액티브 운용이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대적 상황이 실은 설명을 하거든요. 전 세계 경제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전쟁 끝나고 이제 5.1 파동까지 끝나버리고 나니까 전 세계가 급격한 성장을 해요. 특히 아시아의 우리 사룡 이런 이야기 하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전 세계 전체적으로 호황장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A 샀다가 갖다 팔고 B 사면은요, A에서 이익 받죠? B 사면 B는 또 오르니까 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아서 사도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손해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계속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은 전략처럼 보였던 거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경기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가면서 진짜로 올라가는 주식과 오르지 않는 주식들이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액티브 운용을 계속했던 투자자들은 예측에 실패하기도 했으며, 플러스 매매를 하면 뭐가 생기죠? 우리가 보통 거래 비용이라던가 또는 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항상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측도 안 됐는데 수수료까지 나가고 세금까지 내야 돼.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될수록 그 거래 비용이 누적돼서 거래 비용의 사이즈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이익보다도 더 커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는 한 5천만 원 냈는데 수익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때리니까 4천만 원 손실. 예측이 실패한 게 아니라 너무 잦은 매매로 인해서 매매 수수료가 훨씬 더 이익보다 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왜 생겼냐? 네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 그래. 우리 이제 벤치마크 배웠으니까 기억나시죠? 벤치마크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벤치마크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 앞만 보고 달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패시브 운용이라는 거는요, 필요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고 그대로 기다리면서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는 해야죠. 업그레이딩과 리밸런싱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예. 이러한 전략들이 이제 패시브 운용이 왜 대두됐으며 패시브 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수익 추구에 대한 부분들은 여태까지 설명한 것들과 다 똑같아요. 패시브 운용은 시장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해 가도록 만들어내니까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이 오르는 만큼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내 주식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더라. 즉, 시장의 상승 여력에 힘을 보태보자.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도록 베타가 1보다 낮도록 유지를 하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도록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인 거죠. 하지만 패시브 운용 잘 매매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리밸런싱이나 업그레이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또 패시브 운용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해요.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건 괜찮은데요.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졌을 때 그거를 빠르게 대응해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패시브 운용의 문제점으로도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시브 운용의 보완적인 전략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냐? 액티브 운용은 액티브대로 가치평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나쁘다고 했고, 패시브는 그런 걸 대응할 수 없으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둘을 섞으면 되겠죠. 이러한 전략들, 우리가 준 액티브 전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펀드에서는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패시브와 액티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그 단점들을 커버해내는 전략들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요 이야기 조금 다뤄볼게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는 과연 무엇이며, 준 액티브 전략에서 액티브와 패시브를 섞어서 어떻게 그 둘의 장점만 녹여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들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